정치외교학부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치외교학부 학부장으로 당연히 직접 졸업식장에서 제가 축사를 드려야 하는데 마침 불가피한 해외 학회가 있어가지고 출장 중입니다. 이처럼 영상으로 축하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아마도 기쁘면서도 약간은 복잡한 마음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왔고 몇 년 동안 힘들게 공부한 다음 이제 사회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순간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공부해왔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결정하고 일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일터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의례적인 말이 아닌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어느 명문대학의 정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정문 바깥쪽에는 들어가 지혜를 쌓아라 라고, 그리고 정문 안쪽에는 이곳을 떠나 조국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라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서울대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지혜는 여러분들 혼자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은 정치 외교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었으면 아마 다른 전공을 택하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다른 어떤 전공의 졸업생들보다도 이 글귀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의 21세기 한국,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주택 문제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가정도 포기한다는 이른바 산불시대에 무슨 소리를 하고 계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직장에서 상사들 눈치 보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무슨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오늘의 삶이 힘들고 험해도 다른 대학이 아닌 서울대에서 또 다른 전공이 아닌 왕자의 학문이라고 불리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쪼그라들어 나만의 삶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품어안는 의연한 기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평생 하게 될 일, 그 일이라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게는 이득이 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뿌리쳐야 되겠죠.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밤잠 설치는 고민도 해야 될 겁니다. 꼭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나? 대충 편하게 살지 뭐 라고 생각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존재입니다. 가만 놓아두어도 세월이 지나면서 노화하면서 타협하고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보수화가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이상에 불타다가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타협하고 그렇고 그렇게 그냥 살게 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일종의 자기를 제어하는 원칙이나 정신적 기제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아마도 더욱 빠른 속도로 정신적 노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자칫 판단력이 흐려져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될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칼럼이 있습니다.
2012년 5월 29일 어느 중요 일간신문에 김영수라는 언론인이 쓴 컬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면 감옥 가는 나라. 이게 제목입니다. 그 앞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기업인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나눈 대화를 화제로 꺼냈다. 김형, 아들놈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하다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예쁜 부인도 얻고 근사한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아들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해봐야 결국 감옥에 가던데요.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몽땅 비리 혐의로 감옥에 가는데 그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는 아들에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지독한 경쟁을 뚫고 성공하라고 재촉한 자신이 속물 같다고 창피해했다. 그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단어는 따로 있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나 겸손, 상식, 품위, 존경, 국가에 대한 헌신, 가족에 대한 사랑 등이었다. 하지만 정글 같은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한가한 말을 할 여유가 없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라 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산다. 그런 아이들이 뉴스를 보면서 뭘 느낄까? 자고 나면 또 다른 더러운 손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원록격인 아무개가 술의 혐의로 구속되고 등등등. 이것이 이 컬럼의 앞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리고 어느 대학 정문에 새겨져 있듯이 지혜를 배워 더 많은 이웃과 조국과 인류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면서 살 것인지 적당히 타협하며 내 한 몸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살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에게 꼭 엄청난 위인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하거나 세속적으로 성공해야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100만 원을 기부한 젊은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졸로 스스로를 멍청하다 표현하는 청년인데 5년 동안 주유소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모은 3천만 원 전 재산 중에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기부 결심이 설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고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기부한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에 정체되고 국한되는 것을 멍청한 저는 원치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세계 인류의 굳건한 반열에 기립하기를 멍청한 저는 원합니다. 그 한몫 비록 약소하겠지만 멍청한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제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비상하십시오. 당신들을 믿습니다. 이 주유소 아르바이트 청년은 여러분에게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비상하십시오. 당신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후원한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지금 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깨어있을 그리고 비상하실 여러분들의 장도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